자, 2024년 1월 25일은 질주하던 전기차 시장에 급제동이 걸린 날로 기억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투자했던 테슬라 주가가 하룻밤 만에 12% 우리 돈으로 1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빠졌습니다. 루시드, 리비안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 주가도 폭락했는데요.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 사건을 두고 열차 사고에 비유를 했고, 또 미국 언론들은 전기차 악몽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은 3%밖에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7%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33조 원과 2조 7천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더 충격을 준 건 회사 측 경영진의 전망이었는데요. 2023년에 달성한 실적보다 향후 수치가 눈에 띄게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고,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도 포드사가 잘 팔리던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줄인다는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고, 또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는 연쇄적인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결국 업계를 피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도 했습니다. 일전에 롤라팔루자 효과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미약한 심리도, 예를 들어서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심리도 합쳐지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록 페스티벌에 간 사람이 왜 그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환호, 열광 혹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증시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기차 성장 둔화세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건 전기차 업체들 가격 인하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자마자 대중과 시장이 갑자기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낙관적에서 비관적으로 바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가끔 표현합니다마는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대중 심리가 시장에 쇼크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그런 롤라팔루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는 그간의 뉴스는 이미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2차 전지주의 가격 하락으로 증시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팔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격에서는 좀 예외로 간주되는 분위기는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괜찮은 편이니까요. 자, 여기서 알아볼 것은 테슬라가 주도했던 전기차 열기가 왜 갑작스럽게 꺼졌고 이게 곧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전기차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건 시장 성장률 수치에서 나타나는데요. 전기차 성장률이 2022년에는 60%, 지난해 2023년에는 47%였는데요. 올해는 11%에 머무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면 뭐 이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성장률 기대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나라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한데 종합해보자면 전기차 열기가 수그러들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가격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던 나라에서 보조금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 보복 소비 시기를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있고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기차 업계는 가격 인하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건 즉각적인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인하 경쟁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BYD라는 선도업체 같은 경우는 무려 15% 이상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도 10% 가까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업계가 이런 환경 때문에 당분간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한파에 따른 배터리 한계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는데요.
2023년 겨울부터 전기차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올겨울 이상 한파가 큰 몫을 한 느낌입니다. 뭐 영하 3, 40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 쥐약이 바로 이 한파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과 달리 한파로 히터를 키면은 방전이 급격히 빨라지는데 뭐 우리 전기차 운전자들도 경험했습니다만은 무서워서 히터 못 키는 상황이죠. 셋째는 역시 충전 인프라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경우는 뭐 국토가 좁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은 미국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한파와 히터로 충전하러 충전소를 찾아 나섰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고,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전기차의 정념이가 떨어지고 주변에 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기차 구매자들은 지나치게 일찍 샀구나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급격한 전기차 시장 위축과 수요 약화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쯤 되니까 전기차 개발에 뒤처졌던 일본의 대표 완성차 업체 도요타의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넘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지구상에서 10억 명이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전기차가 압도적 미래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궁금증은 전기차 붐이 언제 다시 살아날까 이런 거겠죠.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런 지나친 기대, 실망, 조심스러운 조정된 기대, 그리고 현실화 이런 주기를 밟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철도, 인터넷, 심지어는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 중인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문물이 경제 전반을 바꾼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진전 자체가 더딘데 실망해서 주춤합니다. 그러다 다시 조금 낮춘 기대, 현실적인 기대, 조정된 기대가 등장하고 이게 현실에서 반영이 되면서 경제 전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 운송수단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마차가 꽤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지배적인 운송수단이 됩니다. 이때 핵심적이었던 게 기술과 규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실망감을 키운 겁니다. 워낙 고장이 잘 나니까 자동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상류층이 모는 마차를 중심으로 한 규제 때문에 마차의 인기가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 진일보한 기술이 등장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혁명이 본격화되게 되죠. 전기차의 경우도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한 1, 2년간 기대를 조정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 기술과 환경이 중요한 변수인데요. 기술은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벌써 뭐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짧은 충전 시간 얘기 나오고, 한 번 충전에 1000km 주행하는 주행거리 얘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 돌파구가 되겠죠. 기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되느냐, 이게 앞으로 전기차 붐을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기술에 비해서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술과 인프라라는 면에서 조만간 돌파구들이 연이어 열리겠죠. 다만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소비 변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람들의 기대를 꽤 일찍 앞서서 반영한다는 점에서 1, 2년의 조정 기간을 다 거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시장에서 다시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꽤 잘하고 있는 우리 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시장에서 지금 선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좀 투자자 여러분들 주의를 요하고요. 다만 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와 수소차에서만큼은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퍼스트 러너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쟁 전기차 업체들이 주춤하는 동안 굉장한 공격적 투자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 잘하면 득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이 점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